西宮市で昨日23歳の女子大学生が自宅で腹痛を訴えその後死亡しました。 새벽 집 앞거리에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던 임하나 양은 의료진의 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병원 이송 5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그녀의 사인은 장기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였습니다. 이른 시각 걸려온 전화에 불안한 마음으로 든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친구인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 있다고. 교통사고는 그럼 언제 났다고 얘기했어요? 저녁에 났다고 얘기했다고.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준 남자. 그는 자신을 하나양의 남자친구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못 가잖아요. 바로 비자도 없고 비자 내려면 시간도 걸리고 이제 그래갖고는 아는 사람에서 일단 아침에 이제 돈 200만 원 찾아서 보냈다고 공항에. 그 가고 나서 있다가 조금 있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사고 소식에 놀란 가슴을 달랠 틈도 없이 연이어 전해진 사망 선고에 가족은 눈물 흘릴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일본 경찰로부터 가족들이 전해받은 건 사체 검안서 단 한 장뿐. 언뜻 봐선 쉽게 이해되지 않는 용어들이 일본어로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풀이를 해보니 숨진 임하나 양은 얼굴과 몸통 전반에 피하 출혈이 있었습니다. 특히 엉덩이 부위 피하 출혈은 유독 진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또한 쉽게 부러지지 않는 목뼈와 척추가 골절된 상태였고 몸의 앞면과 뒷면 모두에서 부러진 갈비뼈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손상도 심각했습니다. 간이 파열돼 있고 폐가 손상돼 있습니다. 부러진 갈비뼈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소장의 일부에 구멍이 나 있었고 장기를 보호하는 복막들까지 망가졌습니다. 임하나 양은 장기 손상이 가져온 출혈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 양의 몸에서 발견된 이 복합적인 손상들은 남자친구의 말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흔적인 걸까? 간혹 봐요. 간혹 왜 그렇게 보냐면 어떤 종교적 어떤 행위 과정에서 귀신을 쫓는다든지 퇴마 이럴 때 막 묶어놓고 때린 경우들이죠. 여러 사람이. 그런 때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피하 출혈은 충격을 받은 부위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라면 몸의 한쪽 면에서만 피하 출혈이 발견돼야 맞는데 하나 양은 몸통의 앞뒷면 모두 피하 출혈이 있습니다. 곧장 경찰은 남자친구 김재민 씨를 하나 양 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종일관 범행 사실을 부인했고 하나 양이 숨지기 전날 아마도 밖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귀가한 것 같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사망 전날 임하나 양이 학교에 온 사실은 CCTV로 확인됐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인 오후 12시 36분경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이 포착된 곳은 집에서 50m 떨어진 장소입니다. 일본 경찰은 하나 양이 이곳에서 곧장 집으로 갔고 집안에서 남자친구에 의해 숨질 만큼 가혹한 폭행을 당한 걸로 봤습니다. 폭행의 흔적이 있는 걸로 추정됐던 하나 양의 원룸. 하지만 수차례의 감식에도 원룸안에서는 혈흔 한 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증을 찾지 못한 겁니다. 언제부터 이랑 가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검사님 말로는 2012년도에 사귀었고 그 식당에 가서 점심을 때운다거나 저녁을 때운다거나 할 때 거기 가서 자기가 먹었던 음식을 보여주는 그런 먹방을 하나 보더라고 얘기하면서. 비밀 없이 지냈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숨겨온 남자친구 재민 씨의 존재.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두 사람은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DJ 도쿄 유학 중이신데 전공하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 자신을 도쿄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풍. 그 남자는 바로 여러분들 일본에서 방송 진행하는 한국인 BJ입니다.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됐다 풀려난 남자친구 김재민 씨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양이 남긴 메모로 볼 때 이들은 2014년 2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사귄 것으로 보입니다. 총 1년 3개월가량을 교제한 이들은 하나 양이 숨진 그 시기에는 그녀의 집에서 동거 중이었습니다. 비극이 벌어진 장소는 대체 어디인 걸까? 仕事ずっとしてました。朝から晩まで。出た
帰ったのが夜中の1時過ぎやったんで、1時過ぎ。そうだから事件が起きる何分か前に私出てるんですよ。でも何にも音聞こえなかったんです。 그날 비명을 포함해 그 어떤 소음도 듣지 못했다는 사토미 씨. 그녀는 하나양이 남자친구에게 업혀나가기 30분 전까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맨션 안에서는 찾을 수 없던 폭행의 단서는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예요. 이건 식당 의사가 찍어놓은 거예요. 새벽 2시에 넘어졌다고, 계단을 넘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언뜻 봐도 심하게 부어오른 얼굴과 선명한 멍자국이 얼굴과 목 주변에 보입니다. 넘어지며 생겼을 법한 긁힌 상처는 없습니다. 숨지기 52일 전,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동거 5일 만에 발생한 부상입니다. もう本人はそう言ってましたけども、何回も本当は殴られたんじゃないですかって何回かは聞いてますよ。同じことを答えてました。笑いながら。 폭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는 하나양. MRI 촬영 결과를 보면 상태가 심각합니다. 두 군데나 골절된 아래턱,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턱뼈가 밀려 있습니다. 턱뼈 골절로 전치 6개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한 하나양. 수술을 받던 날 함께 온 일을 의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手術した日は男の人が来ましたね。彼氏って言ってましたね。 홀로 병상에 누워있는 딸을 걱정하는 부모님에게 전송됐던 한 장의 사진. 그녀가 누워있던 침대의 끝자락에는 남자친구 재민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捜査機関の方も継続的な暴行を疑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日本では家庭内暴力、こんなことをこういう言い方をしたりですね、男性が女性に継続的に暴行を加えていって何度も怪我をする事例です。 일본 경찰은 남자친구 재민 씨를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연인이 죽음에 이를 만큼 무자비하게 폭행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 답은 사건을 이어받은 일본 검찰이 찾았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대화를 복원한 겁니다. 사망 6일 전 나눈 대화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쉴 새 없이 그녀를 몰아붙이는 남자친구, 폭력을 쓰겠다는 식의 협박도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양은 잘못을 빌고 있습니다. 그 시기 유독 돈을 보내달라던 딸, 졸업을 앞두고 실습비가 많이 필요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돈을 통장에 넣어주면은 빠르면은 30분 내로 빼가버리고 늦으면 하루 이틀 통장으로 다 빠져나가요 돈이.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한 즈음부터 가족들이 하나양에게 보내준 700여만 원의 돈이 모두 재민 씨의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 당시 통장 잔액은 6천 원 남짓. 그는 왜 그리 당당했을까? 그리고 그녀는 왜 그리 쩔쩔맸을까? 폭행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찾던 우리에게 하나양의 이웃이던 사토미 씨가 매우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でも3人で行ってるからまあどういうあれなんかなって、まあ若いしっていう。 그 집안엔 하나양의 남자친구 외에도 한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女の子もいましたよ。はい、ちっちゃい方ね。亡くなった方じゃない方。で彼女は共犯者じゃないんですか。 57일간의 동거. 그 시간들 속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건의 목격자인 걸까 아니면은 사토미 씨의 의심처럼 공범인 걸까? 하나양이 숨진 직후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응급실에 도착했던 지인은 그곳에서 김재민 씨와 함께 있는 김소라 양을 봤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그때는 통역관이 양해였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뭐 통역하고 그런 거 했죠 처음에. 근데 경찰에 제가 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걔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관계냐고 물어봐라. 무슨 관계예요? 했더니 좀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의 대답은 믿기 힘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숨진 하나양은 자신의 약혼자이며 곁에 있는 소라양은 본인의 애인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걸 통역을 하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물어봤거든요. 사귀는 사이라면은 나랑도 사귀는 사이고 이 친구랑도 사귀는 사이냐. 또 합의한 상황이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역을 했죠. 근데 이제 경찰이 다시 물어보라고 한국에서 일반적인 문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경찰 조사에서 김재민 씨는 바람을 피운 자신을 모두 이해하고 세 사람이 함께 일본에서 살자고 제안한 이가 숨진 임하나양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동생이라고 했다던가 뭐 사친 친척 동생이라고 했다던가 속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노트에서 봤을 적에 이 막 브레저랑 신발이랑 사이즈 막 적어놓고 했는데 그 위에가 뭐라고 써있냐면 떨거지라고 써있더라고요. 떨거지요? 네, 떨거지라고 써있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런 기이한 동거를 과연 허락할 수 있을까? 김소라양의 존재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그녀가 기이한 삼각관계의 주인공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녀 역시 하나양이 죽음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집 앞거리에서 119를 부른 이들. 구급차가 도착한 뒤 소라양은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함께 살던 하나양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 시각. 청소하고 세탁기 다 돌리고 모든 옷 같은 거 다 돌리고 막 다 세탁을 했다 보니까 새벽 2시경 홀로 104호로 돌아온 김소라양은 집안 청소를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물걸레질로 바닥을 모두 닦고 다음으로는 세탁기도 돌렸다는 그녀. 널지 않아 세탁기 안에서 마른 채 발견된 빨랫감은 하나양의 옷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하나양의 목베개는 물론 사용했던 압박붕대와 탈지면도 있습니다. 세탁기 안에서는 낯익은 옷도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사망 전날 하나양이 입은 옷인데 웬일인지 앞뒤로 심하게 찢어진 상태입니다. 경찰이 폭행 현장으로 봤던 원룸안에서 혈흔 한 점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그날 소라양의 행동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수건 10장을 이용해 닦아야만 했던 흔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미 사용한 압박붕대와 탈지면까지 세탁한 그녀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一種の証拠隠滅って見てもよろしいですか？実際上はその可能性が高いですよね。でもね、証拠で裏付けられないんですよ。彼女がなんでそんなことをやったかについてもね、彼女が黙ってしまったらその行動の意味がわからないんですよ。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350일을 기다렸습니다. 하나양의 부모님이 찾은 이곳은 일본 고베 법원. 이날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참여재판인 재판원 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 안에서 그토록 원망하면서도 직접 확인하고 봤던 그 얼굴을 부모님은 마주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얘기는 고베 법정에서 공개된 김재민 씨의 주장입니다. 그는 지난해 5월 25일 아침 하나양이 사망하기 전날의 상황부터 들려줬습니다. 밤새 인터넷 방송을 하느라 잠을 자지 않는 그는 아침 일찍 학교에 등교하는 하나양을 배웅한 뒤로도 한동안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학교에 있던 하나양과 남자친구 재민 씨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나양은 이때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그에게 합니다. 실제 이 시기 하나양의 계좌에 입금된 돈 대부분이 재민 씨의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돈 때문에 화가 나 하나양을 폭행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방송용 보스를 사라고 돈을 보내주고 했는데 통장을 확인해보지 않아가지고 입금된지도 몰랐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어느 순간 깜빡 잠이 들었다는 김재민 씨. 드디어 증언석에 앉은 김소라양. 이후 소라양이 들려준 얘기는 앞서 들은 김재민 씨 증언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느라 몰랐는데 그 사이 하나양이 숨질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더라는 그 주장 말입니다. 김소라양은 하나양이 병원으로 이송된 시각 집으로 돌아와 청소와 빨래를 했습니다. 언니가 돌아왔을 때 집이 더러운 것보단 깨끗한 게 나으니까요. 만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10개의 수건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사용한 수건을 지금껏 기억하는 걸까? 彼女の否認、被告は暴力を振るっていないという証言はあまり信用されないと思います。その理由は何ですか？身近にいすぎるからです。ですね、親しすぎる関係にあるからです。でも今回の事件はそういう直接の証拠は全くありません。 이날 김소라양은 김재민 씨 무죄를 확신한다는 말로 증언을 마쳤습니다.で最終的には顎の骨折の方は起訴してません。死亡の直接の原因となった暴行傷害、それに絞って控訴の提起をすることにした。そうすると
比較的単純な暴行傷害の結果の死亡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から、検察官の求刑としてもそんなに高くないと思うんですよ。 확인된 사실보다 축소된 내용으로만 남자친구를 기소한 일본 검찰. 그에게 단 하루의 폭행에 대해서만 죗값을 묻는 게 과연 옳을까? 운 좋게 드러나지 않은 잘못은 더 없는 걸까? 5월이면 이미 한여름 날씨인 니시노미야시. 그런 더위 속에서도 하나양은 긴팔과 긴 바지를 고집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비밀은 생각지 못한 곳들에서도 발견됩니다. 바로 턱골절 당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입니다. 이게 마치 70대 노인 담배를 뭐 한 50년간 피우신 것처럼 검사가 나왔어요. 이 말은 이미 이때 골절이 심해갖고 아파갖고 늑골골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후하고 불 때 이게 흉곽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못 푼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갖고 계속. 세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지 5일째 되던 날 턱뼈가 골절됐던 하나양. 이때 숨을 잘 쉬지 못한 건 갈비뼈가 골절돼서였을까? 그 답은 우에노 교수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재판의 증인으로 서면서 하나양의 부검 감정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骨折した骨が治る時には、その折れた部分に新しい骨ができてきます。つまり治りかけつつある骨ですので、新しい骨折ではないけれども、少し時間が経っている程度の骨折であるということは分かります。 부검 결과 사망 직전 발생한 골절뿐 아니라 최소 한 달 전쯤 부러졌다가 아물고 있는 갈비뼈 골절이 6군데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뼈가 부러진 채 지낸 하나양.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유학을 오시면 원래 한국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저도 맨 처음에 당했거든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남자친구의 존재를 비밀로 한 하나양 때문에 그녀가 피해를 입은 사실 역시 아무에게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그녀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뺨을 내려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얼굴을 세게 맞아서 턱을 벌리는 것도 힘들었다던가, 엎드려 뻗쳐를 시켜서 밀대 같은 걸로 엉덩이를 몇십 대 때려서 엉덩이가 피 먹는 적도 있고요. 처음 무척이나 잘해주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일들을 트집잡아 손찌검을 했다는 겁니다. 같이 뭐 사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업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너희 부모님한테서 받아와라. 지금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부모님한테 막 거짓말을 해서 돈을 타내려고 또 했었어요. 인터넷 방송에서 사업을 구상하면서 일본에 머무는 중이라 자신을 소개했던 김재민 씨. 사업하는데 인맥 개 중요하지. 나는 근데 인맥 중요하기보다 나는 인맥 마음대로 하는데 지 돈으로 해야지. 돈을 안 받으면 되지. 내 돈으로 하면 되지.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살았지만 이분은 같이 사셨다고 하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셨을 거고. 인연은 그렇게 악연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의 잘못을 끝내 비밀로 감춰준 하나양. 그녀의 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생전 그녀가 남긴 영상을 통해 얼마나 외로웠는지만을 가늠할 따름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아프게 사는지. 이 세상 일들은 다 잊어버려. 하늘나라에서 평화롭게 기쁘게 살아. 슬픈 건 다 잊고. 딸에겐 잊으라고 말하지만 부모는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딸에 대한 미안함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무거운 십자가가 돼 어깨를 짓눌러도 부모는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